So you can change the depth effect, including the level of 와, bokeh. 이게 where the 된다고? focus is applied 미쳤다, even 진짜. after the capture. 뭐? FHD? 아, 장난하나.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유일하게 좀 놀랐던 기능이 아이폰 13 카메라에 추가되는 시네마틱 모드였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까지 오면서 애플이 항상 사진 쪽 기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는 시네마틱 모드 그리고 향후 업데이트 해준다는 프로레스 코덱 지원까지 영상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별로 재미가 없었으니까 시네마틱 모드 이게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애플에서 이번에 소개한 시네마틱 모드는 그냥 렉 포커스 기능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처럼 컷을 전환하지 않고 포커스 조절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싶은 주제나 피사체로 관객들의 시선을 이동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굳이 흉내를 내보면 제가 S1H에는 별도의 포커스 모드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혼자 촬영할 때는 그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포커스를 이동하고요. 삼각대를 세워두거나 아니면 포커스 플러라고 해서 초점을 담당해주는 별도의 인원과 함께 촬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런 무선 모듈로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카메라 무빙과 연출에 맞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토포커스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영상에서는 이 포커스 이동까지도 연출의 요소잖아요. 또 인물과 배경과 사물을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전환은 오토포커스 알고리즘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소개한 이 시네마틱 모드는 기존 카메라 제조사들과의 방향성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능이 맞습니다. 비슷하게 경쟁사에서 인물 동영상이라는 모드가 먼저 소개가 됐죠. 사진이 아닌 영상에서도 배경 흐림을 해주는 건데요. 시네마틱 모드도 기본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고 배경에는 흐림 효과를 입히는 거죠. 그런데 시네마틱 모드가 대단한 점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첫째, 배경 흐림 효과를 피사체 간 자연스럽게 마치 카메라 렌즈가 초점 영역을 바꾸듯이 이동까지도 해주겠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점이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를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편집 과정에서 이 초점 이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기존 인물 동영상과는 작동 방식부터 쓰임새까지 완전히 다른 카메라 기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기능이거든요. 정말 애플이 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결과물을 진짜 많이 봤어요. 10번도 넘게 보고 나중에는 다운받아서 느리게 재생까지 하면서 봤는데 우려점이 동시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애플에서 공개한 결과물들을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제대로 동작한 게 맞나? 싶은 장면들이 있어요. 이 영상 프레임 가장자리를 보면 포커스가 이동을 하면서 미세하게 화각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시네 렌즈가 아닌 사진용 렌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소니 50GM 렌즈로 테스트도 했었는데 삼각대에 세워두고 초점 링만 돌려도 이렇게 화각이 살짝 변합니다. 즉, 이 영상은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했다고 올린 영상인데 이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게 시네마틱 모드의 소프트웨어 엔진이 아니라 실제 포커스의 이동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뭐 실제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포커스 브리딩을 없애기 위해서 비싼 시네 렌즈를 쓰는 건데 굳이 이걸 구현하진 않았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시네마틱 모드가 아니라 망원 렌즈로 촬영이 된 원본 영상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2.5배 망원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까 비슷한 정도의 배경 흐림 효과가 나와요.
문제는 시네마틱 모드는 나중에 포커스를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아웃포커싱이 된 원본 영상의 경우에 후반에서 앞에 든 사진이 아니라 그냥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후반에서 가능할까요? 아무리 성능이 차고 넘쳐도 이건 물리적인 렌즈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 기록도 안 될 거고 아마 시네마틱 모드도 편집 과정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설명에는 와이드, 망원 모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유저한테 사후에 포커스 조절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을지 혹시 적용이 되는 게 펜포커스 촬영된 와이드 위주로만 되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해집니다. 발표에서는 해상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한참 찾았는데요. 사이트 리뉴얼이 되면서 제품 사양 페이지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 1080p 30프레임. 여기서 갑자기 실망감이 확 밀려오죠. 시네마틱이라는 정말 그럴싸한 네이밍 뒤에 촬영 가능한 최대 해상도가 FHD. 앞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들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전체 푸티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FHD라면? 실제로 기능을 써봐야 알겠지만 한정적인 클립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FHD인 시네마틱 모드로 모든 영상을 촬영하기보다는 후반 보정 관용도나 편집 용이성을 위해서 4K로 전체 촬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진짜 쓰라고 넣어줬다기보다는 보여주기식 기능으로 먼저 공개를 하고 나중에 칩셋 성능이 뒷받침이 되면 그때 그러겠죠. 아이폰 14 프로 드디어 시네마틱 모드 4K를 지원합니다. 일단 아이폰이 하드웨어에서 그렇게 재미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1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건 잘 못 느끼긴 해요. 그래도 완전 새로운 영상 촬영 방식이 추가가 돼서 이것 때문이라도 한 대 사서 빨리 써보고 싶기는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점과 걱정도 많기는 하지만 얼른 써보고 또 어땠는지 후기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시네마틱 모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함께 확인하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번 아이폰 13에서 가장 좋은 점? 케이스 새로 안 사도 되는 거 좋지 않아요? 완전 똑같으니까 케이스는 새로 안 사도 되겠다. 있는 거 쓰자.